자, 9월의 첫날 펼쳐지는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마가 늘 그렇지만 오늘 서울 경마도 역시 편성은 상당히 빡빡하고요. 변수가 또 생겨버렸죠. 이제 외국인 기수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응을 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은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재밌어졌습니다. 여기에 그 기존의 뭐 헤리카신 기수나 또는 빅투아로 기수도 좀 힘을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은 기수 기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루키 경주죠. 1000m 전체 8마필에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크게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대를 한다라는 거는 제 같은 뭐 소액 배터들이 좀 배당 나오는 경주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그걸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요. 데뷔전을 치렀었던 마필이죠. 이 4번마 천둥라이언, 그리고 7번마 네이비 캡틴. 이 중에서도 이 7번마 네이비 캡틴 이 마필의 발전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마필이 다 선행을 가는 마필이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으로 봤을 때 저는 결국은 4번마 천둥라이언이랑 7번마 네이비 캡틴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에 혹시나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이번 게이트에 있는 드리머 위즈 이 마필이 좀 상태가 좀 좋아 보이고 뭐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 마필의 조합으로 보고 있고요. 크게 뭐 큰 기대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한데 마주들한테는 좀 신뢰가 되겠지만 좀 싹수가 없어 보이는 부진마들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물론 뭐 아직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보이는 경주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마 경주로 보여지는데 결국 부진마 경주에서는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크게 설명을 할 경주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 일단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K 파워풀, 7번마 아이언레그, 그리고 3번마 논스톱 열차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번마 K 파워풀은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을 뛴 마필인데 마필이 조금씩 적응을 좀 해나가고 있고 데뷔전 1000m 그 다음 경주 1200 그리고 이제 130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점점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7번마 아이언레그는 데뷔전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혈통적인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3번만 논스톱 열차는 이제 5월 달에 거세를 하고 지금 나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 3월 달 경주에 보시면, 안양 쓰나미에 이어서 이제 2차를 차지했습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권 전개 후에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하면서 뚫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인데, 5월 달 경주에서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직전은 이제 거세 이후에 첫 번째 경주였는데, 어쨌든 이 마필도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자체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부진마 경주다 보니까 결국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이 10번마 아시 장군이 이번 경기에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렇다 할 모습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마필이 작년 12월인가요? 비 오는 날 느닷없는 추입을 하면서 좀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경마 팬들한테 좀 각인이 됐던 마필인데, 그 이후의 모습은 좀 계속해서 좀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는 좀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가 너무 없고, 차라리 이번 게이트에는 이 원더풀 에너지 딴 거 없습니다. 퍼지의 잠하고 아직 이제 보여줄 걸음이 남았다라는 거죠. 데뷔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미지의 마필한테 더 눈길이 가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K 파워풀, 7번마 아이언 레그, 3번마 노썸 열차,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원더풀 에너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 경주도 역시 뭐 1700, 국산마 6등급에 1700에 출전하는 마필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됩니다. 웬만한 편성에서 자력으로 형군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들을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주에 우승을 함으로써 6등급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필들이 최대한 좀 힘을 낼 텐데, 어쨌든 뭐 이번 경주도 간단합니다. 어쨌든 부진마 경주니까 거리의 특성이죠.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앞선 승부가 가능한 이 7번마 한강 캡틴, 이 마필이 다른 마필들과 좀 많이 싸웠죠. 뭐 마르벨이라든가 스피드 히어로, 골드참 뭐 이런 마필들과 다 대적을 해봤던 마필인데, 그나마 이 한강 캡틴이라는 마필이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런 부진마 경주라면 시영철 기수 1700m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의 호기를 만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번마 마르별은 역시 게이트의 이점입니다. 거기에 최선의 승부를 하는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고, 특별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면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앞선을 좀 전개할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한강 캡틴과 마찬가지로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1번마 마르별과 7번마 한강 캡틴, 이 두 마필의 경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최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대명장, 이 마필이 이제 5월달 경주에서 2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되던 마필인데, 그 다음 경주부터는 스타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예요. 이게 1700인데 어쨌든 10번마 대명장은 이번 경주에 아마도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나마 입상의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700의 외곽 게이트에서 아예 스타트가 안 된다 그러면 경주 거리의 특성상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막강한 탄력을 갖고 있거나 중속이 좋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필을 쉽게 여기서 제외를 못하는 게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이 너무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장도 안고는 가야 되는데 경주 전개로 봤을 때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편성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그 기습선행을 갈 수 있는 5번마 PNS미죠. 자,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코지기수가 그 일본 경력은 솔직히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정도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앞선의 마필을 되게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경마장 와서 타는 거를 보면 선행 선임평의 마필을 가지고 힘 한 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들어오는 그런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기수인데, PNS미가 편성의 호기를 살려서 이번에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왜냐하면 7번마 한강 캡틴이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강 캡틴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초반에 그렇게 크게 무리를 할 필요는 없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PNS미가 강하게 선행을 가면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강 캡틴이 초반에 스타트가 되면 선행을 갈 것이다인데, 그런 면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PNS미에서는 초반에 죽으나서나 선행 트라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선행 트라이를 해서 앞에 나가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부진마 경주는 크게 어떤 뭐 배팅에 이런 기대를 하고 가기에는 조금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한강 캡틴, 1번마 마루별, 10번마 대명장, 복병마로 5번마 PNS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렇게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에 이 2번마 컴플리트 드림이나 9번마 글로벌 클래스, 이 두 마필은 지금 강급이 되어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은 높기는 한데 외산 마필이기 때문에 또 쉽게 무시는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뭐 컨디션이나 모습을 보면 배팅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마번을 좀 압축해서 배팅을 하기는 솔직히 좀 만만치는 않은데, 자, 일단 1400m 경주 거리, 뭐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부진마 경주에선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또 경주 거리의 특성상 앞선에서 따당이 나오기는 만만한 경주는 아닙니다. 만만한 경주는 아닌데,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전개를 보시면, 외곽에 있는 20번마 바주카 보이와 11번마 이스트 퀄리티, 이 두 마필이 좀 강하게 선행을 좀 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3번마 하얀 태양이나 6번마 트로트킨, 7번마 볼린 등이 좀 앞선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빈체로 킹도 선행 이 정도 편성이면 앞선을 좀 갈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푸칸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오질 않는다면 갇힐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좀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6번마 트로트퀸이거든요. 근데 부담 중량이 많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도 있고, 외곽에서 바주카보이나 이스트 퀄리티, 특히 바주카보이는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계속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막 막강한 게 아니고 밀고 나오면서 중속으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인데, 정정희 기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인기마에서 지금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죽으나사나 앞선을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6번마 트로트 퀸보다는 10번마 바주카보이가 더 앞서 있을 가망이 높고, 따라 나오는 능력이 있는 11번마 이스트 퀄리티가 2역 기수의 안장이라면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량 이점을 안고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초반에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3번마 이 하얀 태양,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순군전 2번을 뛰었는데, 보시면 뭐 캡틴 타임, 벨비티, 비바 청수, 그리고 직전에는 뭐 굿손봉, 금왕명장, 뭐 행운바람, 뭐 이런 마필들이랑 뛰었는데, 편성이 아주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하얀 태양보다 이 위에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한다면 다 인기 1, 2를 다툴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이 하얀 태양이 조금은 강편성에서 싸웠고,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있죠. 그게 조금 밋밋하긴 합니다. 밋밋하긴 한데, 어쨌든 이 1400m 경주 거리에서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 거리다 보니까 저는 3번마 하얀 태양도 전개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6번마 트로트키는 좀 강하게 보기에는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경합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올라간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7번마 볼린이 아마 예상외로 인기가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승군전의 모습은 저는 솔직히 아직은 국산마 5군에서 경쟁력을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뭐 강편성의 경주는 아니지만 볼린의 입장에선 앞에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에도 전개 자체가 쉽지 않은, 좀 전개의 불리함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 볼린입니다. 그래서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 나온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럼 그 전개를 깰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좀 복평권에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5번마 천지스카이입니다. 자, 승군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좀 근성이 부족한 마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편성은 약해졌죠. 그럼 장추열 기수가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발 취입 타이밍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5번마 천지스카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바주카보이, 11번마 이스트 퀄리티, 3번마 하얀 태양, 여기에 복병마로 5번마 천지스카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말과 월초가 겹쳐 있는 주죠. 그래서 어쨌든 뭐 9월 1일 9월달 첫째 날 경마고, 그럼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월초 경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편성은 좀 빡빡하죠. 빡빡하고, 제가 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편성을 만드시는 분들 정말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편성, 그러니까 전개에 의해서 많이 깨질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을 잘 만드는데, 지금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중하위권 편성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말들만 또 모아놓다 보니까 어느 한 마필을 믿고 베팅하기 되게 어려운 경주고,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 인기마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이 솔직히 인기마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 인기마들과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출전들을 했는데, 큰 특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저는 결국 여기서 딱 네 마필만 지금 보려고 합니다. 1번마 항구스타, 6번마 용비퀸, 7번마 비바청수, 그리고 11번마 MK1이, 이렇게 네 마필인데, 자, 이 이외의 인기 마필, 그러니까 조금 관심권에 있는 마필들이 뭐 5번마 히어로 전선아, 4번마 서울돌풍, 9번마 샤인볼트,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권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들은 주로 돌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4번마 서울돌풍이 정말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지금 다툴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앞선을 가면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 서울돌풍이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죠.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 서울돌풍이라는 마필은 지금 기대치에 비해서는 성적이 되게 안 나오고 있는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면 앞선을 가도 뭔가 좀 불안하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는 믿지를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때는 인기마가 부러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가 4번마 서울돌풍이고,
5번마 히어로 전사는 직전 경주에 상당한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많은 좀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전 경주들을 보시면 다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도 역시 바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 경주를 잘 보시면 히어로 전사가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앞선의 마필들이 그냥 무너진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히어로 전사가 마지막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았던 건 사실인데, 그럼 과연 이번 경주도 그런 전개가 나올 것이냐. 물론 그런 전개가 나올 여지도 충분해요. 왜냐, 마필들 자체가 강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요행을 발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력으로 승부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 5번마 히어로 전사입니다. 자, 여기에 샤인볼트는 이제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고, 역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승군전 직전 경주보다 당연히 상대는 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이 네 마필은 뭐냐. 1번마 항구스타는 직전 경주 딱 되면서 변화의 조짐, 이 6월 29일 경주에서 이 마필은 변화가 분명히 왔습니다. 이 마필이 딱 승군을 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바닥 컨디션 저하를 보였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을 가지고 뛰는 마필인데, 6월 29일 경주에서 디아나, 가나파워, 모크슈라, 만만치 않은 선행마들이죠.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던 경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스타가 좀 늦게 출발은 했지만 막판에 근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드디어 직전 경주 이 항구스타가 2차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배당을 좀 안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경주가 편성이 강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 이번 경주도 편성이 강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직전 경주의 모습만 보일 수 있다면 일단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서둘러서 앞선에 붙일 수 있다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누를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항구스타고요. 자, 6번마 용비퀸. 이 마필은 이제 승군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국산마 5군, 6군 시절과는 좀 다른 높은 벽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1300m는 상당히 잘 뛰는, 어떻게 보면 경주 거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응을 잘하는 거리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이 6월 29일 경주, 아까 항구스타가 뛰었던 이 순발력이 상당히 셌었던,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에서 페이스 흐름에 휘말려 버렸던 경주고, 직전 경주는 이혁 기수가 늑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주를 망치고 말았죠. 근데 이번 경주의 문정균 기수가 이 용비퀸을 가지고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바로 그 뒷자리만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이 마필도 절대 무시는 못한답니다. 자, 7번마 비바청수. 당연히 이 마필은 충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비바청수가, 글쎄요, 저도 이게 계속 추천을 하던 마필이기는 한데 막 강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잘 만나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서 편성을 잘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문세영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필이 마차가 되게 작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 근성을 갖고 올라오는 마필인데, 지금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55라는 부담 중량이 부담스러운 거는 아닙니다.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가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55라는 부담 중량이다 그러면 적당하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직전 경주와의 변화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와 비교를 했을 때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근데 마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체형이 큰 마필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 편성에서 뒤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이 마필이 지금 받고 있는 과한 인기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인기도를 갖고 있느냐, 이 점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MK리.
이 마필도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조금은 밋밋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부근섬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트레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승수를 보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과연 이 MK이라는 마필을 갖고 초반에 앞선에 붙일 것인지, 아니 휘감고 나올 건지, 앞선의 마필과 어깨 짚어 갈 건지, 어떤 전개를 탈지는 모르겠는데 전개에 따라서는 MK1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 그래서 이 마필까지 저는 추천을 하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말을 너무 과신하지 않는 그런 배팅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항구스타, 7번마 비바청수, 6번마 용비퀸,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MK1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한 경주입니다. 일단 경주거리가 1400m라는 변수, 그리고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뒷심이 그렇게 있지를 않은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앞선의 마필들이 다 몰락할 것이다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의 능력이 막 강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주로 상태에 따라서는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보시면 1번마 스트렝스, 7번마 그린필스타, 9번마 세명레이디 이 세 마필 정도가 선행을 나가면서 좀 경합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2번 게이트에 있는 스톤가이나 4번마 천마불패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마 스마트벨이나 11번마 오스틴 리더가 막판 좀 추입에 성공한다면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도 있는, 저는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일단 1번마 스트렝스 딴 거 없습니다. 게이트에 2점 트래브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4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기는 하지만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던 거에서 트래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거고, 선행마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 중량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고 전기를 탈 수 있느냐인데, 선행만 갈 수 있다면 저는 스트렝스가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스트렝스가 앞선 전개를 하고도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 30일 경주에서 5번 게이트 스트렝스가 선행을 나가긴 했지만 바로 잡혀버렸죠. 그 다음 경주는 질마필한테 졌습니다. 막판까지 정말 잘 버텨낸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에 경합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성현 기수가 어떤 제어를 못하면서 마필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 스트렝스라는 마필은 데뷔 당시부터 순발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불안 요소이기는 한데, 7월 21일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이 모습 정도만 보여줄 수 있으면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버틸 수 있답니다. 자, 2번마 스톤가이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그 메리트가 더 있어지는 거고, 대신에 배당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쓰는 선입권 전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위군까지도 좀 올라갈 가망이 좀 높은데, 이 마필은 글쎄요, 뭐 아주 상위군까지 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형군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1400도 계속해서 2번 뛰면서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뭐 거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톤가이 입장에서는 뭐 문세영 기수가 잘 하겠지만 초반에 선행 경합에 휘말리느냐 안 휘말리느냐죠. 저는 그냥 휘말리지 않고 마필의 능력을 믿고 따라만 가면 앞선의 마필들이 알아서 걸음이 무뎌질 거기 때문에 스톤가이가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 4번마 천마 불패가 승군 이후 3경주를 뛰었는데 완전히 바닥권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글쎄요, 국산마 육군 데뷔 딱 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이 크리솔라이트의 자마들이 대부분 종잡을 수 없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대치에 비해서는 저는 향후에 뭐 어떻게 더 많이 뛸 것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는 마필이고요. 7번마 그랜필스타는 뭐 잘 아시겠죠? 선행마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막판에 덜미를 잡히는 그런 선행마인데, 이번 경주는 전개 자체도 어렵습니다. 스트렝스가 강하게 치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린필스타가 뭐 송지철 기수가 선행을 가려면 초반에 힘 한 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이 9번마 세명 레이디, 제가 이 마필을 가끔 추천을 합니다. 가끔 추천을 할 때 들어오면서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전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앞선에 갈 수 있는 전개가 나오면 이 세명 레이드는 근성을 보입니다. 근데 갇히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아예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되게 애매해요. 1번마 스트렝스가 나가고 7번마 그린필스타가 나갈 때 9번마 세명 레이디가 따라 나가면서 어깨를 짚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세명 레이디는 3선 정렬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린필스타가 절대 뭐 만약에 늦발을 하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그 스타트에서는 이 1번마 스트렝스의 어깨를 짚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붙어서 세명 레이디가 따라가냐 하면 세명 레이디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넘어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3선 정렬 거리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전개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겁니다. 1번마 스트렝스에 의해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은 다 무너진다. 그러면 전개로 가장 좋은 마필은 뭐냐? 2번마 스톤가이가 가장 좋다. 그리고 1400m라는 경주 거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생각 없이 느닷없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일단은 스마트별입니다. 자, 32번을 나온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볼 거는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회가 생기면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뒤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역시 10번마 스마트별이고요. 오스틴 리더가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리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이 가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밋밋합니다. 이런 마필은 들어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오스틴 리더도 어느 정도 아마 좀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저는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이 PNS 날라입니다. 코지 기수, 선행마도 되게 잘 타는 것 같고, 어쨌든 그 힘한 배를 하는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 기수인데, 이 PNS 날라는 뭐 솔직히 볼 건 없습니다. 볼 건 없는데, 앞선이 무너졌을 때 근성으로 올라올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외의 승부가 나온다면 이런 마필이 들어와서 배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톤가이, 1번마 스트렝스, 10번마 스마트별,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PNS 달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현상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4군의 1200m. 그럼 앞선이 강한 마필 또는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주.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엄청나게 셀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예술이야, 2번마 걸작 드림, 5번마 원더풀 제트, 6번마 라운드 판타, 7번마 글로벌 진격, 10번마 라이디 코디, 11번마 금악 진주, 한 반 정도의 마필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1번마 예술이야는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했던 마필입니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예술이라는 마필이 조금 공백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출전에서는 스타트 능력은 괜찮은데 막판 버티는 경합 상황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막판까지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건 기수가 전담해서 타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기수를 교체한 게 어떤 효과를 나올 것이냐, 이거는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게이트가 좋아졌습니다. 1번마 예수리아가 초반에 좀 강하게 치고 나가버리면 뒷선에서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뭉쳐서 올라오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견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리아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편안한 전개, 힘한 배를 할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번마 걸작 드림은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도 생겼고, 1번마 예수리아가 나갈 때 2번마 걸작 드림이 좀 따라 나가는 전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뒤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마 예수리아가 나가면서 2번마 걸작 드림이 안에 갇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되게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원더풀 제트. 지금 이 마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에 배팅이 강배팅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배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퍼지의 잠하고 지금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최근에 연승을 거두고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상승세를 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산마 5군 또는 6군에 싸웠던 마필들이 이렇다 할 마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경주의 편성이 되게 강해졌고, 또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랬을 때 경합 상황에서 원더풀 제트가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때의 경주죠. 7월 28일 경주에서 울트라망치와 이 원더풀 제트가 치열하게 초반부터 경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3, 4코너 지나서 4코너 들어서면서까지 계속 경합 상황으로 왔는데 결국 울트라망치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더풀 제트가 점점 지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퍼지의 자마가 대부분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 능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풀 제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장 상황이 좋다면 당연히 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장 상황이 별로다 그러면 이 마필을 아예 제외하고 배팅을 해야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팅의 향방은 결국 이 5번마 원더풀 제트에 달려있고, 자, 6번마 라운더 판타는 최근에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마필이 돼버렸어요. 근데 스타트 능력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스타트 능력은 엄청나게 좋은데 뒷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밸런스를 지금 못 맞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는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순발력이 좋다라는 거죠. 자, 7번마 글로벌 진격. 이 마필이 과연 인기권에서 어떻게 될까인데, 저는 이 마필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왜 노리고 있느냐?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많은 경주입니다. 앞선이 엄청나게 싸워야 되는데, 이 글로벌 진격은 막판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점핑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군마예요. 레이팅 35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6kg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선행만은 모르겠지만 추임마에서 6kg라는 부담 중량이 내려갔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갖고 옵니다. 거기에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 일변도의 편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진마들이 앞선을 만약에 갔을 경우에 막판에 막 경합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글로벌 진격이 자력으로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번마 레이디 코디가 있는데, 뭐 적인 기수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에 나오다 보니까 부담 중량의 감량의 이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엔 선행 상대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체가 이 마필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경합 상황에서는 이 마필 분명히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근성은 갖고 있지만 경합 상황에서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이고, 자, 11번마 금악진주도 역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좀 강해지긴 했죠.
근데 직전에 캡틴 PK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이 금학진주 직전 경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당일 현장에서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화로 1번마 예술이야, 5번마 원더풀 제트, 7번마 글로벌 진격,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금학진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4등급의 중급보다 조금 약한, 근데 중급 정도는 되는 그런 마필.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성적은 안 나오는 이제 그런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미고도 다시 한번 이 1번마 엔딩 파이어를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엔딩 파이어가 데뷔를 탁 했을 때, 야, 이건 쉽게 1군까지 가겠다라고 했었던 마필인데, 그 정도의 성적은 안 나오고, 뭔가 좀 근성은 부족하고, 나올 때마다 인기 1, 2위를 다투는 말,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팅권, 그리고 많이 속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쉽게 빼지를 못합니다. 트롤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엔 게이트가 일단 1번 게이트 좋아졌다. 그러면 저는 문세영 기수가 조금은 빠른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m긴 하지만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문세영 기수가 조금 빠른 승부를 한다면 저는 재밌는 승부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상대마로는 벨록스보인데 직전 경주가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근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무기력했다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다시 정정희 기수, 자기 기수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높아진 부담 중량입니다. 이 벨록스보이도 좀 앞선을 가야 됩니다. 뭐 선행을 가면 더 좋고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부담 중량의 위험을 해칭을 하려면 어쨌든 선행 승부뿐이 답이 없습니다. 부담 중량이 4kg나 올라가는데 뒤에서 올라오는 승부를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정정희 기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벨록스보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강하게 선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7번마 맥을데이는 좀 휴양이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강한 면이 있다라기보다는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맥을데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 아주 멋있게 치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뇌에 깊게 각인이 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좀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솔직히 순발력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막판 탄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게 만약에 6번마 벨룩스보이가 선행을 만약에 이끄는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마지막에 경주의 흐름이 많이 느려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맥을데이가 막판 추입할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고 있고, 자, 여기에 3번마 사랑왕자, 자, 이 마필이 지금 2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 근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월드블레인과 함께 2, 3착을 하면서 아주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인 막판 탄력은 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 복귀전이기 때문에 경주 감각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강한 편성은 아니다. 그러면 임다빈 기수 꾹 참고 가다가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예 없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1400이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가 초반에 선의권 언저리에서 따라만 갈 수 있으면 막판 탄력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8번마 최고 게임이라든가 11번마 제다이포스 뭐 이런 마필, 그리고 많은 인기를 누릴 2번마 투어퀸 뭐 이런 마필들도 있기는 한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정말 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엔딩 파이어, 7번마 맥을데이, 6번마 멜록스보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사랑왕자,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내심 속으로는 이 3번마 사랑왕자, 이 마필이 좀 살아나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제 사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 사심이라고 그래서 뭐 전개를 안 보고 능력을 안 보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마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개를 타는 마필들, 그리고 상위군 뭐 2등급이니까 뭐 올라올 때까지는 거의 다 올라온 겁니다. 근데 최상위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딱 네 마필 보고 있습니다. 8번마 원평 리스트, 뭐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대상 경주 나올 때부터 제가 이 마필을 되게 강하게 보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너무 말이 안 됐죠. 시시원 기수가 기승하고, 저는 솔직히 어디서부터 말이 안 됐냐 하면, 물론 승군전이었어요. 2군 승군전이었는데, 인기 4위권의 마필로 됐습니다. 저는 원평 리스트가 당연히 인기 1, 2위를 다툴 것이다. 드래곤 스타가 인기 1위인데, 원평 리스트가 인기 4위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역시 성적도 역시 이해가 안 되게 나와버렸죠. 근데 이 원평 리스트라는 마필이 좀 애매합니다. 뭐가 애매하냐면, 선행을 가야 되는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지, 추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원평 리스트라는 마필이 어떤 각질, 어떤 습성으로 기승을 해도 다 되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원평 리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게 보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1등급 가서 뭐 날아다닐 것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도 대상 경주에 자주 출전을 했던 마필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말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말 대상 경주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마필은 앞으로는 좀 제가 만약에 마주나 조교사라면 대상 경주에 안 나가겠습니다. 대상 경주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경주에서 착실하게 상금벌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왜냐하면 대상 경주까지 나가서 뭐 착순권 안에 들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은 좀 아닙니다. 저는 초반에는 그 정도의 능력까지도 생각을 했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강자입니다. 거기에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이것까지도 마음에 들고요. 또 하나는 썬드래곤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승군한 이후에 걸음 다 나온 마필이죠. 걸음 다 나온 마필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편성에 따라서 성적이 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마필인데, 최근에 이 썬드래곤이 그 앞선을 가면 좀 무리한 전개가 돼버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뒤에 걸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선에 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승부가 되는 말이 4번마 썬드래곤. 이 마필도 기대치가 참 있었던 마필인데 2등급 올라와서는 역시 좀 한계를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면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3번마 어서 말을 해. 이 마필은 저는 좀 기로에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거리에서 통할 수 있는 마필이냐 아니냐. 이 마필이 단거리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상위군에 와서는요, 단거리에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해버립니다. 이 상위군의 1200, 1400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선마를 해가 갖고 있는 특징, 순발력, 이거를 쉽게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1200m 계속해서 두 번의 경주, 2등급 경주에서 지금 고전을 했습니다.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었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못 가면서 고전을 하는데, 선행을 못 갈 수는 있지만 포지션이 잘 나오질 않았죠.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 3번 게이트다.
그럼 만게이트 쪽에 발빠른 말 미스터 퀄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을 초반에 잡고 넘어갈 수 있느냐인데, 넘어갈 수만 있으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 어쨌든 이 1400만 어느 정도 이 어서 말을 해가 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마필은 장거리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무너진다 그러면 향후에 이 어서 말을 해는 인기만 끌고 입상에 실패하는 그럴 마필이 될 가망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번 경주까지는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마 대환구. 자, 꾸역꾸역 2구까지 올라온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정말로 꾸역꾸역 올라왔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왕구를 가지고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 대왕구에 대해 공감이 많은 마필입니다. 배당도 많이 안겨줬던 마필이고. 자, 대왕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안 보이다가 느닷없이 치고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치고 올라오느냐, 대왕구의 자력 승부라기보다는요, 앞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때 더 힘을 내고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4코너 외곽에서 막판 치고 올라오는 그 모습은 정말 멋있는 마필인데, 거리가 초반에 벌어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환구가 조인권 기수가 계속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조인권 기수와 대환구는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인권 기수가 대환구를 탔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환구와는 좀 잘 어울리는 기수가 돼버렸죠. 근데 대왕구 같은 습성을 가진 마필을 만약에 조인권 기수가 다른 마필을 탄다, 그럼 전 추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대왕구와는 어울리고 있는 거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대왕구를 좀 복병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다 선행일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서로 치고받고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7번마 대왕구가 뒤에서 가만히 기회만 보고 있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장하게 설명은 했지만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말 위주로 추천합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원평 리스트, 4번마 썬드래곤, 3번마 어서 말을 해,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대환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서울 경마 10경주, 이게 마지막 경주인데, 10경주 중에서 제일 모르겠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그러니까 뭐 마필의 능력이 좋고 서로 엇비슷하고 전개가 뭐 치열한 난타전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도출을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이 경주는요,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한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없습니다. 요 4번마 태평 히어로 정도? 이 마필 정도 제가 좀 눈여겨보는 마필이긴 한데, 일단 승군전 상대가 강해진 거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마필은 이 5번마 머니가락인데, 지금 2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데 초반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초반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인데, 만약에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4코너에서 여지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좀 간파를 해야 되고,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제 마음속으로는요, 솔직히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9마필 중에 능력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7번만 물레방아입니다. 지금 11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그리고 상군에 왔기 때문에 뭐 아주 뛰어난 성적을 가졌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 전개, 그리고 뭐 앞뒤가 다 되는 모습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보다 성적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 물레방아가 초반 데뷔 시만 해도 순발력이 되게 좋았는데 승군을 하면서 각질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너무 스타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만 좀 더 보완이 되면 대상 경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경주에서 언제든지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7번마 물레방아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냥 이름값으로는 4번마 태평 히어로고, 제가 좋아하는 전개만 나온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머니가락인데, 슈양이라는 좀 공백이 있다라는 이 점이 조금은 아쉽고, 그나마 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승분전에 나오고 있는 이 8번마 마이티텍, 뭐 이런 마필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도 추천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경주입니다. 근데 또 추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는 좀 추천은 할 텐데 조금은 약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마번 조합을 좀 하셔야 될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물레방아, 5번마 머니가락, 4번마 태평히어로, 그리고 목병마로 8번마 마이티탭,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